통상적으로 집을 20에서 30% 가까이도 싸게 살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아파트 너무 괜찮아요. 저희 더 살게 계약 연장하려고요. 라고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파트 찾으셔야 돼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트렌드를 아는 남자, 명지대학교 실물투자분석학과의 박정호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지금 장이 낮은 건 맞나요? 아닙니다. 요즘 꼭 낮다고 일괄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서울의 상급지는 불타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하락장이 맞고요. 수도권이나 나머지 서울 나머지 지역은 지역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장세를 분석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 예전과 같은 대세 상승장은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요즘을 하락장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꽤 계시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뭔가 집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하락장의 시그널이 왔을 때는 경기가 안 좋고 그래서 누군가는 급전이 필요해서 급매로 물건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구나. 그렇다면요. 이 하락장에 통상적으로 집을 20에서 30% 가까이도 싸게 살 수 있는 찬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한 두세 가지를 미리 내가 완비하고 있어야 되는데요. 분명히 내가 어느 쪽 아파트는 20에서 30% 가까이, 20%만 낮아져도 난 무조건 사겠다라는 심리적 주관이 확실히 선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그 동네 공인중개사 아저씨를 향해서 달려가야죠. 달려가서 아저씨, 이쪽에 84제곱미터가 통상적으로 어느 매물대에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 금액대 나오면요, 저한테 무조건 연락 주세요. 제가 바로 현금 바로 입금해서 계약금부터 치러드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고 확실히 확답을 주세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이분들도 이 사람은 딱 보니 진짜 살 사람이다 해서 오히려 그분들은 어떻게도 하냐면 20, 30%까지 낮추기는 저 어려워요 하는 집주인들을 전화해서 급전 필요하시다며 김 사장님 이 금액이면 바로 다음 주에 입금해 주는데 이렇게 해서 금액을 낮춰주기도 해요. 경기가 안 좋을 때는 급매로 던지는 매물을 찾기 위해선 내가 사전에 원하는 지역 정확히 정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당연히 관련 복덕방이나 공인중개사 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의사타진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런 타이밍을 활용하시려면 그때부터 은행 찾아가서 대출 알아보고 실거주 확인 그런 거 작성하고 이런 거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의 종잣돈을 바로 모을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론도 스스로 좀 만들어 놔야 되죠. 그렇다면 실거주자 목적에서 이제 매물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실거주자 목적인지 실거주자 목적이 아닌지를 구분하면 안 된다라는 지론입니다. 설명을 좀 드릴게요. 대부분 실거주 목적인 분들은 알아서 정말 꼼꼼히 내 집을 고르세요. 우리의 단일 초등학교는 어디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아저씨가 한 20층에서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초등학교예요 라고 하고 그거 보고 바로 계약하는 실거주자는 없어요. 당연히 어떻게 한다? 한번 우리의 초등학교까지 등굣길을 같이 가보죠. 그래서 횡단보도는 몇 개 건너가야 되는 건지 주변에 좀 어두컴컴한 지역은 없는 건지 이런 걸 다 어머님들은 꼼꼼히 따져봅니다. 그래서 실거주는 이미 본인들이 뭘 체크해야 되는지 다 아세요.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약간 집을 하나 사놓으려고요. 전세 끼고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꼭 실기하는 게 있는 게 바로 그런 분들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처럼 저 20층에서 저기가 중학교, 저기가 초등학교, 저기가 고등학교, 저기가 지하철역, 여기가 마을버스 가는 곳입니다 해요. 자, 그러고 나서 투자를 했다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상하게 전세 기간이 끝나면 세입자가 무조건 나가겠다는 일들이 생겨요. 그럼 이제 집주인으로서 어떤 고충이 생기냐면 나는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세금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 뒤에 전세 들어오는 사람이 만약에 없으면 이제부터 이제 꼬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갭 투자를 할 때도 제일 좋은 건 이 전세 사는 사람들이 이 동네 너무 좋아요. 이 아파트 너무 편해요. 이 아파트 너무 괜찮아요. 저희 더 살게 계약 연장하려고요. 라고 하게끔 만드는 그런 아파트를 찾으셔야 돼요. 그런 건 역시 똑같죠. 실거주 했을 때 편의성이 있는지 내가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갭 투자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이상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전부 전세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들어가 살아도 충분히 살기 좋은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실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 절대 구분하지 마라. 이게 제 지론입니다. 특히나 청년들 입장에서는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고 좀 신축 빌라는 괜찮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는 신축 빌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집이라는 건 외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부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내부라는 것은 얼마든지 내가 소유하는 빌라라고 한다면 인테리어 내가 마음대로 해서 바꿔서 재미있고 알콩달콩하고 또 나만의 컨셉추얼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물 외관이 아무리 뭐랄까요, 의리의리 해봤자 그건 나에게 주는 효용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라는 건 감가상각이 워낙 심하고요. 그리고 되팔 때의 가치도 그렇게 크게 인정 못 받을 때도 꽤 있습니다. 특별히 재개발 이슈가 같이 포함되지 않고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꼭 신축 빌라에 대해서 이렇게 강권하지 않는 편이고요. 구축을 사서 아주 예쁘게 내부 인테리어에 적지 않은 돈을 쓰시는 걸 오히려 권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신축 빌라에 대해서 우려하는 부분은 그 신축 빌라 가격이 적정 가치인지를 누구도 산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매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아파트 괜히 왜 비싸? 이렇게 우리가 비교 대조군이 근처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빌라는 말 그대로 빌라 하나하나가 다른 업체가 다른 방식으로 지은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옆에 있는 빌라와도 가격 비교가 잘 안 돼요. 근데 신축이라 하면 이전의 거래 레코드들도 없기 때문에 내가 덜컥 사놓고 이게 5천만 원, 1억 이상 더 비싸게 샀는지도 모르게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차원에서 구빌라라고 하면 십수년 이상 거래됐던 흔적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이전의 가치에 비해서 얼마에 사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가름할 수는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저는 신축 빌라보다는 구축을 리모델링해서 사시는 걸 훨씬 더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건 투자자건 지금이 집을 사도 되는 적기가 맞을까요? 저는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이라면 가장 빨리 집을 사시는 게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실거주라고 하면요, 투자 수익이 아니라 거주로 인한 편익이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내 재무적인 여건 속에서 내가 살고 싶은 지역인지를 확인받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차선지 중에서 여기가 이렇게 의외로 괜찮은 지역인지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후보군들을 좀 듣고 가시길 전 권해드리고 싶고요. 실수요가 아닌 분들은 그냥 이번에 부동산이라는 건 이런 관점에서 보는 거구나라고 한번 배워가시면서 다음번에 내가 실수요를 하고 싶은 지역이 있거나 아니면 그냥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살 때도 어떤 관점으로 내가 접근해야 되는지 좀 익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나름대로 오늘 부동산에 대해서 나름대로 팁을 드린다고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도움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들 여기 아마 링크 나갈 겁니다. 이번에 많이 신청하셔서 직접 얼굴 뵙고 개인 상담도 많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